오늘 이 시간에는 2012년도 10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쉽고 평이하게 실제 문제는 나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고르게 분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풀어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먼저 생각하실 것은 그럼 발달의 개념과 그리고 유사 개념을 비교하시는 거. 발달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와 또 같이 발달의 원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1번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보기 1번은 발달 과정의 문화적,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아니구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2번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 차이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은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 태아부터 노년, 때로는 여기 이제 출생이라고 말이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수정부터 이렇게 이제 태내에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정부터 노년기까지, 죽음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야 되는 게 상승만을 포함하는 상승의 과정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발달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전체 포함하는 것이 이제 발달의 개념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답이고요. 자, 4번에는 특정 단계에서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 과업의 성취와 무관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이거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자,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것과 항상 대별돼서 나오는 게 유전적인 거죠. 타고나는 것, 그 다음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게 둘 다 상호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한쪽만을 강조하는 거는 발달의 개념과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고 많이 연구를 해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호작용한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면 인간의 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위에서 밑으로, 머리에서 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세부적인 거 아니면 말초, 그래서 얘기하기를 몸통 운동이 먼저 되고 나중에 미세한 소근육 운동, 그러니까 대근육이 먼저 발달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세부로, 그 다음에 몸통에서 사지, 그러니까 그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에서 특수 운동, 이런 식으로 범위가 큰, 덩어리가 큰 거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덩어리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갖는데, 이제 일정한 방향은 같지만 속도는 어떻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방향은 일정하되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속도는 어떤 시기의 발달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른 시기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 청소년기 이런 때를 뭐라고 했죠? 성장 급등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아기는 제1의 성장 급등기, 청소년기는 제2의 성장 급등기. 급등한다는 거는 이렇게 아주 곡선이 위로 확 치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다른 아동기라든가 다른 시기는 비교적 완만하다라고 해서
속도는,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거,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값의 성취와 무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영아기 때 발달이 이후에 학령정기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발달이 축적되면서 이후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점성원리였죠. 점성원리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학자는 에릭슨이에요. 그래서 이전 단계의 발달과 이후의 발달은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발달의 원리, 그러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1번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2번에 보면 인간 발달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인의 유전 형질도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죠. 맞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거죠. 어떤 한쪽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환경 속의 인간은 인간 발달 위해를 위한 기본 관점이다. 맞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환경, 인간에 대해서 이중적인 초점을 갖는다. 이분법적인 게 나누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중요시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고요. 4번의 인간 발달은 인간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발달에서는 생물학적인 면, 그러니까 생리적인 면이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면, 여기에는 뭐 인지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인지는 때로 이제 생물학적인 면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인지라든가 뭐 정서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 해서 여기에 역할, 뭐 대인관계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측면의 발달을 모두 고려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 단계를 구분해서 공부할 때 다 이런 발달들을 다 나누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건 나누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보면 4번을 보죠.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인간의 내적, 외적 변화. 내적인 변화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유사 개념, 발달과 유사 개념이 있을 때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고요. 외적인 변화는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둘 다 포함하는 거 맞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걸 골라보죠. 인간 발달은 퇴행적 변화보다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뭐냐면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게 발달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사 개념을 보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변화, 그리고 주로 뭐 하는 거? 증가하는 거, 상승하는 걸 얘기해요. 키가 큰다든지 몸무게가 는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이 상승, 발달 전체 과정에서 상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상승의 과정만을 포함하는 게 성장이 되는 거고요. 성숙은 내적인 성숙, 주로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유전적인 요인. 문화적,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데 그중에 성숙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얘도 알고 계셔야 되죠. 영구치라든가 영구치가 이제 나오는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춘기 기가 시작되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그다음에 뭐 폐경기, 태아의 발달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내적인 이제 성숙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유전과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데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거면 성숙이죠. 그러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했죠. 학습은 주로 환경의 영향에 의한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 성숙, 성장, 학습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발달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이제 보면 여기에 나오죠. 성장, 학습, 성숙 이렇게 이제 발달의 유사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유전인자가 지니는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유전인자가 지닌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는 성숙이죠. 그래서 예로 들었던 거 영구치, 태아의 발달,
사춘기, 그 다음에 폐경, 이런 것들은 성숙이다. 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죠. 가번은 성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맞죠?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 연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 그 다음에 외국어 같은 거. 외국어를 열심히 연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습에 의한 거죠. 나번은 맞고요. 성숙은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양적 증가는 뭐라고 했죠? 성장. 그래서 가번과 다번은 내용과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번은 틀렸고요. 발달은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의 모든 변화를 말한다. 맞죠? 모든 변화. 그래서 나하고 라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포함하고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에 상호작용 다 포함하고 일정한 방향이 있다. 등등으로 발달의 개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프로이드랑 이렇게 해서 정신역동이론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이론, 인지행동이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들, 정신역동이론 얘기할 때는 주로 프로이드 이론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과 비교해서 개념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부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융의 이론을 분석 심리 이론의 특징을 비교해 놨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융의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보면,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죠. 자, 비교를 해보면 1번이 답인데, 1번 인간 행동과 경험에 역동적이고 무의식적 영향을 연구했다. 이거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의 내용은 맞아요. 근데 왜 틀렸냐면 이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둘 다 무의식을 중요시한 거죠. 프로이드의 이론이나 분석 심리 이론이나. 그래서 역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론을 뭐라고 했죠? 정신역동 이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이론 말고도 에릭슨 이론과 아들러 이론, 이렇게 네 가지 이론을 묶어서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융의 특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융의 특징은 맞는데 프로이드 이론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없는 공통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무의식을 중요시하긴 했는데 이 둘의 다른 점은, 이 사람 프로이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개인의 무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융은 무의식에서 뭘 강조했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무의식의 영향을 강조한 거는 둘의 공통점이고, 이제 거기서 구별되자면 융은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인간의 성격은 과거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거는 융 얘기 맞죠? 그럼 프로이드랑 어떻게 구별되느냐? 프로이드는 과거를 중시했는데 융은 무의식적인 의미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는 것들이 어떤 자신의 그 초기 아동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내적인 갈등 이런 걸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했다면, 융 같은 경우는 꿈을 약간 예시몽처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미리 너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미래도 중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하고 차이점이죠. 자, 3번 성격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며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전 생애의 발달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격 발달이 프로이드의 특징은 분명하죠. 뭐가 중요하죠? 초기 아동기. 해서 우리 보면 구강기 5단계 얘기했는데 남근기까지, 여기까지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때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본 건데 융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4번 보면 프로이드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있었죠. 자, 리비도는